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른 아침 대중교통으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요새 시국이 어수선해서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이 잠시나마 힐링이 될 수 있는 곳이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출발지는 서울 용산역입니다. 늘 보던 조각상인데 누군가 목도리를 해주었네요. 조금이지만 온기가 느껴집니다. 용산역은 지하철뿐 아니라 KTX와 ITX까지 출발하는 기차 여행의 메카라서 늘 붐빕니다. 저는 오늘은 ITX 청춘열차를 타려 합니다. 저는 ITX 청춘열차를 이용할 때 늘 2층 좌석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ITX 청춘열차에 2층 좌석이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일반석이 매진이어도 2층 좌석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레일앱에서 예매를 하실 때 좌석 종류를 2층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약 1시간 20분을 달려 종착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ITX 청춘열차의 종착역인 춘천역입니다. 경춘선 지하철로도 올 수 있지만 2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늘 ITX 청춘열차를 타고 옵니다. 춘천역 광장에 새로운 시설이 생겼네요. 춘천 시티투어 버스와 관광택시를 연계해서 소개해주는 곳입니다. 춘천역 광장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길을 건너가시면 됩니다. 춘천역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로 갈아탈 건데요. 여기에서 11번, 12번, 11-1번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요. 아무거나 먼저 오는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버스도 자주 있어서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에 한 대씩 도착합니다. 저는 먼저 도착한 11번 버스를 탔습니다. 이 버스는 춘천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산속으로 달려갑니다. 버스를 타시고 종점까지 가시면 됩니다. 약 30분을 달려 버스 종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우선 복귀버스 시간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춘천역과 남춘천역 방향으로는 대략 1시간에 3대꼴로 운행 중입니다. 참고로 춘천 시티투어 버스도 이곳에서 정차를 하고요. 이곳은 1973년도에 완공된 소양강댐 정상입니다. 높이 123m, 댐 길이만 530m에 달하는데요. 완공 당시에는 동양 최대의 사력댐이었고 지금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댐입니다. 담수량이 국내 최대 약 29억 톤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니 더 대단하네요. 소양강댐 위로 걸을 수도 있는데요. 댐을 지나 정상까지 약 2.5km 코스입니다. 소양강댐에는 수문이 9개가 있고 수도권에 12억 톤의 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댐을 만들면서 4,600세대가 수몰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네요. 댐 정상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다양한 조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소양강 처녀상인데요. 누군가 따뜻한 모자와 목도리를 선물해 주었네요. 맞은편에는 88 올림픽 기념으로 호돌이 동상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람선 배를 탈 수 있는데요. 버스 종점에서 약 500m쯤 내려가시면 소양호 선착장이 있습니다. 소양호 선착장은 작지만 배는 여러 척이 운행 중입니다. 이곳에서 오봉산 청평사로 가는 배는 왕복 10,000원입니다. 좀 더 길게 운행하는 유람선은 15,000원이고요. 경로 우대 등 추가 할인은 없습니다.
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 정각에 한 분씩 총 7번 운항합니다. 돌아오는 배편은 매시 30분에 출발하고 4시 반이 마지막 배입니다. 돌아오실 때 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유람선은 아담한데요. 정원은 약 100명입니다. 전망대가 선실 뒤에 있어서 바람이 들이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바다 같죠? 배를 타고 산으로 간다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배가 매우 작아서 선장님이 객실에 같이 있다는 게 특이합니다. 도착까지는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수몰이 되어서 산이 낮아 보이지만 수위가 약 150m 정도 되니 저 산의 높이도 200m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선착장이 보입니다. 왼쪽으로 유독 우뚝 선 봉우리가 보이는데요. 해발 779m 오봉산입니다. 정상 주변에 5개의 봉우리가 붙어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저 멀리 계곡을 연결한 다리가 보이네요. 조금 뒤에 저 다리를 걸어서 건널 건데요. 저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일품입니다. 약 20분 동안 달려 청평사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 와서 그런지 마치 외딴 섬에 도착한 기분이 드네요. 선착장에서 청평사까지는 왕복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마지막 배 시간을 고려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선착장 주변에 산은 낮지만 포근하게 안아주고 있는 산세라 더욱 좋았습니다. 선착장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입구에는 카페와 식당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곳까지 차로 올 수도 있는데요. 대중교통으로 오실 때는 배를 타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입구에 예쁜 빨간 연꽃 출렁다리가 있네요. 때마침 30분 배가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아래로 계곡이 흐르는데요. 물소리가 제법 큽니다. 출렁다리 건너편에도 식당이 꽤 많은데요. 나물밥이나 메밀전병 등을 파는 곳들이 많아서 식사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0시 첫 배라 그런지 아직 방문객들이 많지 않아서 더 조용하고 좋았습니다. 청평사로 가는 길은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경사도 완만한 편이라 누구나 걷기 편합니다. 아담한 전망대가 있었는데요. 높이는 낮지만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식당가가 끝나고 본격적인 트레킹 코스가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단풍이 남아있네요. 길은 그리 넓지 않지만 조용하게 걷기 너무 좋았습니다. 수몰되기 전에는 이곳도 꽤 높은 곳이었겠지만 지금은 선착장에서 올라가면 아주 쉬운 코스입니다. 무료 매표소를 지나 조금 올라가니 특이한 동상이 나오는데요. 공주와 상사뱀이라는 동상이 계곡 안에 있습니다. 옛날 중국 원나라의 아름다운 공주를 짝사랑하던 청년이 상사병을 앓다 죽었는데 이후 뱀으로 환생해서 공주를 휘감고 떨어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어떤 수를 써도 뱀을 떼어낼 수 없었던 공주가 영험하다는 청평사에 와서 뱀을 떼어내고 해방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청평사 근처에는 이 설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설이 깃든 장소들이 있는데요. 조금 뒤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더 올라가면 계곡 물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길가에 큰 자연석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는 거북바위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거북바위가 물을 바라보게 되면 절이 흥할 거라고 했는데요. 1973년도에 소양호가 생기면서 이 청평사가 더욱 유명해졌으니 전설은 이뤄진 것 같네요. 거북바위를 지나 조금 올라가면 넓은 계곡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얼지 않고 수량이 꽤 많았습니다. 이 멋진 폭포는 9가지 소리가 난다고 해서 구성폭포라고도 하고 주변에 소나무가 9그루 있었다고 해서 구송폭포라고도 부릅니다. 폭포를 감싼 절벽은 사람이 깎은 것처럼 마치 그릇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오봉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구성폭포 바로 옆에 작은 굴이 있는데요. 공주와 상사뱀이 하룻밤을 같이 지낸 곳이라고 해서 공주굴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영지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밤에 산봉우리가 물에 비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가물거나 비가 와도 물의 양이 일정하다고 하네요. 연못 옆에는 면문바위가 있는데요. 바위 위에 한문으로 시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눈이 쌓여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절 입구에 다가가면 큰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은 세향다원이라고 하는 전통 찻집입니다. 주변 경치도 좋고 조용해서 차 한잔하고 가기 좋은 곳입니다. 민망하게 여기고 남의 착함을 찻집을 지나 청평천을 지나면 청평사에 도착합니다. 작은 다리를 지나면 포대화상 약수터가 있습니다. 포대화상은 큰 포대에 물건을 담아서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스님인데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청평사에는 유명한 문이 있는데요.
보물 164호 회전문입니다. 회전문은 사천왕문을 대신해서 불교의 윤회전생을 깨닫게 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설화에 따르면 상사뱀이 이 문을 넘지 못해 공주의 몸에서 떨어져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곳곳에 신기한 전설이 깃든 절입니다. 여기에 서로 가고미 없이 자식이 귀중하다, 부부간이 애틋하다 해도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을 알아야만. 선착장에서 청평사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내려갈 때는 내리막길이라 20분 정도 걸리고요. 하지만 1시간 만에 청평사를 다 보고 배를 타기에는 조금 촉박한 편이니 2시간 정도 잡고 천천히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선착장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까지 해결했습니다. 춘천에 왔으니 닭갈비를 먹었는데요. 산행어 먹어서인지 더욱 맛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선착장으로 와서 12시 30분 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소양강댐 정상의 버스는 배 시간에 맞춰서 버스 시간을 맞춘 것 같은데요. 1시 10분에 도착하는 11번 버스가 딱 맞았습니다. 만약 춘천역으로 돌아가시려면 3개 버스 노선 중 아무거나 타셔도 되지만 저는 새로운 곳을 가보기 위해 11번이나 11-1번 버스를 탔습니다. 춘천은 교통체증이 거의 없는 편이라 대중교통으로 다녀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로 약 40분간을 달려 조각공원 정류소에서 내렸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있는데요. 일주일 전에 새로 생긴 명소를 구경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조각공원 건너편에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의하모 수변공원이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는 멋진 수변공원 길인데요. 저 멀리 새로 생긴 멋진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이곳은 일주일 전에 개통한 415-248이라고 부르는 출렁다리입니다. 길이가 약 248m이고 의하모를 가로지르는 도심 속 출렁다리입니다. 그동안 양쪽에 공원을 이어주는 다리가 없어서 조금 불편했었는데요. 이 다리 덕분에 완전히 연결되었습니다. 새로 개통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네요. 다리의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의하모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서 뻥 뚫린 시야 덕분에 더 높아 보이네요. 다리 주변으론 다른 시설들이 더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리 바닥은 철망으로 뚫려 있어서 더 아찔하네요. 저 멀리 사막산과 공지천의 모습도 보입니다. 다리 가운데는 예상보다 더 흔들려서 더욱 짜릿한 기분이었는데요. 살짝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현재 엘리베이터 공사 중인데 내년 1월에 운행한다고 합니다. 출렁다리를 지나 조금 더 걸어가면 또 다른 새로운 명소가 있는데요.
저 멀리 중도섬으로 들어가는 춘천대교가 보이네요. 중도에 있는 레고랜드도 보이고요. 이곳은 새로 생긴 수변 스카이데크입니다. 의암호 주변으로 새로 생긴 넓은 전망대인데요.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방문객이 많지 않았는데요. 길이도 길고 시야도 확 트여 있어서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입장료도 무료이고요. 데크 가장 안쪽에는 넓은 광장도 있는데요. 의암호 주변을 360도로 전망하기에 딱 좋은 위치입니다. 춘천역으로 돌아가시려면 바로 앞에 있는 큰 카페 오른쪽 길로 가시면 됩니다. 저 앞에 춘천역이 보이네요. 이쪽으로 가시면 춘천역 2번 출구입니다. 저는 3시 5분 ITX 청춘열차를 타고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춘천에 있는 육지 속의 섬과 새로 생긴 명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날씨는 춥지만 겨울 여행만의 매력이 있으니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